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소들의 주기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 주기율표에 이 세로줄을 족이라 하고 가로줄을 주기라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기억을 해놓자 했던 거는 주기가 같으면 전자의 껍질 수가 같고 족이 같으면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다.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원자과 전자라 하면 가장 바깥쪽 껍데기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다. 최외곽에 있는 전자 수를 의미합니다. 원자과 전자는 최외곽 전자의 개수를 의미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일족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겠네. 전부 다 하나로. 그래서 화학적 성질 비슷하고, 이족에 있는 아이들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2개니까 성질 비슷하고, 3족부터 12족까지는 우리는 없다고 생각해버리면 됩니다. 그냥 2족 다음에는 13족이다, 17족이다, 18족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3족부터 12족까지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아예 없다고 그냥 판단해버리면 되는 거다. 그럼 족이 같으면 원자과 전자의 수는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일족 원소들 리나, 칼루, 세프 연마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릅니다.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는데, 일족 원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요거까지는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 다 했지. 금속은 양이온이 되고 미금속은 음이온이 됩니다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오늘 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다 이거죠. 여기다 알칼리 금속은 주기율표상에서 1족에 속하는 아이들의 무리를 알칼리 금속이라 하겠습니다. 알칼리 금속이라 하겠다. 선생님, 1족은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루리나, 칼루, 세슘, 프랑슘 여기까지가 1족인데, 알칼리 금속이니까 수소는 금속 아니잖아. 얘는 제끼고, 리나, 칼루, 세프 요까지 이놈아이들을 무리지어서 알칼리 금속이라 하는데, 우리 책에는 리나, 칼까지 3개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까지. 자, 여기다가 이렇게 부동호를 하나만 쳐놓으세요. 혹시 부동호까지 쳤냐? 부동호를 하나 치고, 리튬보다는 나트륨이 더 반응을 잘하고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더 반응을 잘합니다. 루비디움은 제끼겠습니다. 얘가 반응이, 물론 루비디움이 더 반응성이 더 세긴 세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알칼리 금속은 어떤 상태냐? 상온에서 고체 상태고,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은 모두 다 은백색 광택이고, 다른 금속들에 비해서 밀도가 작아요. 밀도가 작아서 알칼리 금속을 물에다가 집어넣어 보면 알칼리 금속은 물 위에 동동 뜹니다. 물 위에 뜬다. 철이라는 금속은 물에 넣어보면 어때요? 떠 가라앉아. 가라앉습니다. 철은 가라앉습니다. 구리는 넣어보면 뜨냐 가라앉냐? 구리 가라앉습니다. 구리가 가라앉습니다. 금은 물에 넣어보면 뜨냐 가라앉냐? 가라앉습니다. 알지? 대부분의 금속은 물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물속에 가라앉아요. 근데 알칼리 금속들은 밀도가 작아서 물 위에 동동 떠 있는 경우가 있어. 물 위에 동동 뜬다. 그리고 알칼리 금속 혹시 만져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르다. 그래서 카트 칼을 이용해서 쉽게 잘릴 정도로 무르다. 금속 덩어리 갖다 놓고 칼 가지고 쭉쭉 자르면 그냥 잘린다 이거죠. 무르다.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잘해서 광택을 잃는다. 자, 그럼 반응식은 내가 하나 써줄게. Na, 알칼리 금속 Na, 얘 4개가 공기 중에 산소 기체 O2랑 반응을 하면 Na2O가 2개 생겨납니다. 산화 나트륨이 2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뭐 반응식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통합과학 수준에서 몰라도 상관이 없는데 내가 알아야 되는 거는 나트륨이 산화 나트륨이 된다는 거.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을 해서 광택을 잃는다. 그럼 성진아, 리튬과 나트륨 중에서 누가 더 반응을 잘한다? 나트륨이 더 잘하고, 나트륨과 칼륨 중에서 누가 더 잘한다? 칼륨이 더 반응을 잘한다 이거야. 그래서 리튬은 광택이 서서히 사라지는데 나트륨은 좀 금방 사라지고 칼륨은 매우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러면 칼륨이 산소랑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반응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은 물과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알칼리 금속은 NA는 물 속에다가 넣어주면 나트륨이 물 속에 들어가면 나트륨 2개가 와서 반응을 하면 물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만나서 2개의 나트륨이 2개의 물 분자랑 반응을 하면 수소 2개가 만나서 H2 돼가지고 나가버리고 NaOH, NaOH가 2개 만들어집니다. 그럼 NaOH 아직 잘 안 배웠지만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걸 생각을 해봐도 OH 나오면 얘는 염기성입니다. 그러면 알칼리 금속이 물 속에 녹아 들어가면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그 남아있는 용액의 액성은 염기성이 됩니다. 그럼 내가 이 용액에다가 혹시 페놀, 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려 보면 페놀 프탈레인 용액 색깔 들어봤는데 뭐지? 페놀 프탈레인 용액은 산성일 때 동명중 에이스, 음산중 에이스, 중앙중 에이스, 동중 에이스.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산성일 때 무색, 중성일 때는 무색, 염기성이 되면 붉은색. 그러면 NaOH가 염기성이지. 만약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어놨다면 무슨 색이 된다? 붉은색. 알면서 이야기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리튬은 물에 넣었을 때 잘 반응함, 나트륨은 격렬하게 반응함, 칼륨은 매우 격렬하게 반응함. 그럼 루비늄은 어떻게 반응함? 억수로 격렬하게 억수로 매우 졸라 격렬하게 반응함. 어떻게? 미안합니다. 졸라는 좀 그랬다. 미안. 취소! 졸라. 아니면 그거는 요새 중학생들은 이래 하나? 개 빠르게 반응함. 이거 아이가 요새 뭐 쓰노? 요새 유행어가 뭐고? 성우야. 억수 빠르게 반응하면 너는 어떻게 표현하노? 요새 아들. 개 빠르게 반응함. 말고 또 새로운 신조어가 또 생겼나 혹시? 자유행위 뒤쳐져가지고 잘 모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얼마나 빠르게 반응한답니다. 자, 그러면 자네들이 알아놔야 되는 거는 이거다 이거죠. 자, 알칼리 금속은 몇 종 원소? 1종 원소, 수소 빼고 고체고 음백색이고 밀도 작고 잘 잘리고 산소랑 반응하면 광택 잃고 물과 반응하면 수소기체 발생하는데 남아있는 수용액의 액선 염기성이다. 그래서 페놀프탈레인 용액 떨어뜨려 보면 빨간색이 될 거다.
그다음에 리튬, 나트륨, 칼륨 중에서는 칼륨이 제일 빠르게 반응한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 일로 와봐라. 40쪽에 10번 문제. 40쪽에 10번 문제 접히고 스타트. 시간은 30초 주겠습니다. 자, 봅시다. 홍주 몇 번? 3번. 주한이가 아니고 주혁이. 아니 조주혁. 현인데 현. 아, 주현이 3번이요. 3번. 3번 강인가? 그러면 3번이면 이것이 틀렸어요. 리튬보다는 나트륨이 더 빠르고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더 빠르지. 리튬, 나트륨, 칼륨 조각을 물에 넣고 반응을 시키면 염기성이죠. 염기성인데 여기 페놀프탈렌 용액 떨어뜨려 놨으니까 붉은색으로 변하면 되겠지. 산소랑 반응을 해서 광택을 쉽게 잃겠죠. 이점. 그러면 10번의 답은 몇 번? 3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온나 할로젠으로 가자. 할로젠. 자, 할로젠은 주기율표에서 몇 쪽 원소냐? 자, 페이지 34페이지로 옵니다. 할로젠은 17쪽 원소입니다. 17쪽 원소. 17쪽 원소. 17쪽 원소인 할로젠은 도너 체외각이 전자를 이렇게 보. 17쪽인데 17쪽이면 7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또 요 플로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이 플로린과 이 플로린은 혼자 놀고 먹고 있는 전자들끼리 손을 잡으면 될 겁니다. 그래서 플로린은 자연 상태에서 두 개의 원자가 붙어 있는 F2의 형태로 존재할 거예요. 이원자 분자의 꼴로 존재할 거예요.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해 있는 이원자 분자. 그럼 CL도 마찬가지. CL도 17쪽이니까 체외각의 전자 7개고 얘도 7개. 그러면 CL과 CL 사이에 결합을 해서 CL2, Br2, I2 이런 꼴로 존재하겠죠. 할로젠은 모두 다 두 개의 원자가 붙어서 만들어진 이원자 분자의 꼴로 존재할 거고, 물론 여기에도 적혀 있지만 한번 부등 후의 방향을 표기해 놓읍시다. F2, CL2, Br2, I2 순으로 반응성이 저쪽이 더 크다. 그 다음에 할로젠은 특유의 색을 띱니다. 이거를 뭐 외워야 될지 안 외워야 될지는 나중에 학교 가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나라면 이건 뭐 외우라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F2는 노란색, 연한 노란색, CL2는 그냥 노란색, BR2는 적갈색, 갈색인데 빨간 빛이 좀 도는 적갈색, I2는 보라색. 근데 이거는 기억합시다. F2는 기체, 상온에서 기체고, CL2 염소 기체, BR2 브로민은 액체, 아이오딘은 고체. 요거 상태는 기억을 한다. 반응성은 얘가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반응성은 얘가 더 크다라고 했는데, 얘는 나트륨과 반응하여 화합물을 생성한다.
써볼게. 나트륨과 Cl2가 반응을 해서 두 개의 나트륨이 반응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개의 NaCl 됩니다. 나트륨과 할로젠이 반응을 해서 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수소와 할로젠이 반응을 해서 두 개의 HCl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할로젠화 수소, 플로린화 수소, 염화 수소, 브로민화 수소 등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HCl 얘는 물속에 녹여보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쪼개지니까 이 H 플러스 때문에 얘는 산성을 띠게 된다. 물에 녹이면 산성을 띠게 된다. 아이고 그러면 이 물에 녹여서 산성을 띈다. 페놀프탈레인 용액 떨어뜨리면 무슨 색? 무색이 될 거다. 반응성은 얘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 하니까 매우 그냥 잘 그냥 반응함 이렇게 적었죠. 얘가 반응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것을 이 말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매우 격렬하게 뭐 잘 그냥 반응함 이렇게 분류를 해갔다. 할로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뭐 사용이 되는데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충치 예방. 그래서 저 플로린은 충치 예방인데 치약에 플로린이 들어 있습니다. 염소는 수영장물 소독, 염소 살균 소독. 그 다음에 수영장물뿐만이 아니라 수돗물 소독할 때도 염소 살균 소독한다. 염소 냄새 조금 불편한 냄새가 있는데 저 하수 처리장에 가보면 약간 염소 살균 소독하는 냄새가 좀 납니다. 염소 냄새. 발암성 물질입니다. 발암 물질. 그래서 하수 처리장에 일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내 생각에는 정상인보다 한 1.01배 정도 높을 것 같다. 1.01배 정도 높을 것 같다. 그러면 선생님 수돗물이 뭐 염소 들어와도 크게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아무 인체에 무해합니다. 살균 소독하는 방법으로 오존 살균도 있는데 오존은 조금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존보다는 염소 살균 소독을 쓰다. 아이오딘은 상처 소독하는 데 사용합니다. 요드딩크 사는 이런 거 염소 살균 소독합니다. 할로젠은 또 F2, Cl2, Br2, I2로 갈수록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반응 속도는 F2가 제일 빠릅니다. 그 정도 이야기하고 있죠. 또 알겠니? 자 그러면 이것도 한 문제만 풀겠습니다. 41쪽으로 가서 넘버 14번 스타트. 쉽네. 뭐 믿기지 않겠지만 실제 동명고등학교 학교 시험에 명신고등학교 학교 시험에 실제 이 14번 수준의 문제가 나옵니다. 샵 없니? 샵을 빌려줄까? 펜은 그럼 너무 낙장 그림이잖아. 호텔은 끝이잖아. 맞습니다. 훌륭합니다. 주현아 예. 몇 번? 선모임. 홍주 3번가 아닌가? 도원 인환 3번. 홍준 홍주 왜 니은 틀렸단 말이죠? H2와 F2가 반응하면 뭐 되냐? HF 됩니다. HF 됩니다.
H2와 F2가 반응하면 두 개의 HF 만들어지는데 생성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HF라고 적으면 돼요. 이 HF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거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 선생님에 따라서 조금 약간 좀 정상적인 사고를 갖추고 있지 못한 아주 유연하지 못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라면은 빵점 이렇게 줘버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동명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 HF가 알고 뭐다? HF가 생겨난 거야. HF가 두 개 생겨난 거지 이 HF가 생겨난 건 아니라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뭐 크게 안 해도 됩니다. 뭐 당연히 맞출 거니까. 자, 오케이. 가자. 어우. 사람이 이렇게 피곤할 수가 있냐 말이지. 자, 34페이지로 옵니다. 자, 이제 원자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원자의 중심에는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 주변에는 전자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성자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했냐? 커크 몇 개? 3개. 뒤에 심심하니까 써놓자. UUD 한번 써놓고 싶은데 UUD. 앞 커크 2개랑 다음 커크 하나. 그다음에 중성자는 UDD 쓰고 싶은데 앞 커크 하나에 다음 커크 2개. UUU 아닌데 UUD에 UDD 커크 3개로 이루어진 게 양성자와 중성자입니다. 물론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띌 거고 중성자는 아무런 전하를 안 띄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양성자는 뭐 프로톤, 중성자는 뉴트론, 전자는 일렉트론 이렇게 불러주는데 일단은 원자 번호의 정의는 양성자의 개수대로 정의를 한 거고 나트륨이 11번이 된 거는 나트륨 원자가 가지는 양성자의 개수가 11개라서 11번이 된 겁니다. 수소는 1번입니다. 수소 왜 1번이냐면 수소의 양성자가 몇 개다? 1개라서 1번이 된 겁니다. 양성자의 개수대로 원자 번호가 정해진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자라고 칭하면 플러스 전하의 총합과 마이너스 전하의 총합이 같을 때 원자라고 부른다. 그럼 양성자가 11개면은 얘는 전자의 개수도 11개겠죠. 양성자 11개에 전자 11개. 수소는 양성자 하나에 전자도 하나. 인정.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으면 원자라고 부를 거야. 자, 근데 만약에 양성자의 개수가 전자보다 더 많으면 그럼 뭐라고 부르니? 양성자가 더 많다. 그럼 얘는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띄겠죠. 그럼 얘는 양이온. 양성자의 개수보다 전자가 더 많으면 얘는 뭐라고 부르겠다? 이온.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다른 경우에는 이온이라고 부를 거고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으면 원자 상태다라고 불러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라고 했으니까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아야 우리가 원자라고 칭하겠죠.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굿자. 자, 뒷페이지로 가세요. 자, 에너지 준위라고 되어 있는데 아침이다. 에너지 준위. 준위가 이거 근거 없는 어떤 한자에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에너지 준위라는 거는 에너지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 예를 들면 원자의 핵이 있다. 원자 핵에는 막 플러스 전하를 막 띄고 있겠죠. 그럼 여기에 전자 껍데기가 첫 번째 껍질이 있고 두 번째 껍질이 있고 뭐 세 번째 껍데기가 있을 건데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고 두 번째도 전자가 있고 세 번째도 전자가 있다면
원자 핵에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전자와 핵 사이 인력이 더 세지겠죠. 가까울수록 이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값 자체가 좀 더 낮아질 거야. 안정해진다고. 그러면 내 맘대로 뭐 대충 숫자 적어볼게. 제일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이 전자가 가진 에너지를 100이라 하고, 두 번째 껍데기에 있는 이 전자가 한 300의 에너지 가지고 있고, 세 번째 껍데기에 이 전자가 한 700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면,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이 전자의 에너지는 얼마? 100.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이 전자가 가진 에너지는 얼마? 300. 세 번째 껍데기의 전자는 700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그러면 이런 표현을 쓴다고.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100입니다. 세 번째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700입니다. 첫 번째 껍질과 세 번째 껍질의 에너지 준위 차이는 600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 준위라는 것은 전자가 갖는 어떤 특정한 에너지 값 그 자체를 에너지 준위라고 할 거예요. 그럼 얘 에너지 준위가 얼마라고 얘가? 100. 얘 에너지 준위는 300. 이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얼마? 700이다 이거죠. 그러면 전자는 첫 번째 껍질에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있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사이에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럼 100과 300의 사이 여기 한 200 정도 되는 에너지 값을 갖는 껍질이 이 위치에 있을 수 있겠지. 그러면 이 원자는 에너지 준위 100, 300, 700은 가질 수 있는데 200 값은 못 가진다. 400 이런 거 못 가진다. 451 이런 거 못 가진다. 300 아니면 그 다음 700 아니면 100 요 특정한 값들만 가질 수 있다는. 그럼 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 특정한 에너지 자체를 내가 에너지 준위라고 할 거고, 그럼 요 옆에 그림하고 내 설명하고 연결을 해보면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여기 아니면 여기입니다. 이렇게 적어놨다고.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100이고 그 다음은 300이고 그 다음은 700인데 100으로 쭉 가다가 100 다음은 바로 300이지. 100과 그 사이의 에너지 값들은 가질 수가 없다. 300과 700 사이의 에너지 값들은 가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야.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자, 에너지 준위는 각각의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 자체를 에너지 준위라고 할 거고, 전자 껍질이라 하면은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각각의 전자 껍데기 자체를 껍질이라고 부를 거고. 그럼 내가 여기에서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 있고 세 번째 껍데기에 만약에 전자가 3개가 있다면 제일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지금 몇 개고? 3개가 있지. 최외곽 껍질에 있는 저 전자 3개를 원자가 전자라고 표현할 거다. 가장 바깥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 그걸 원자가 전자라고 할 겁니다. 최외곽 껍질에 있는 전자의 수를 원자가 전자라고 할 거다. 최외곽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원자가 전자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 화학 결합에서 원자과 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만약에 A는 2개 하나, B라는 원소는 2개 8개 하나, C라는 원자는 2개 8개의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얘는 최외곽의 전자 하나고 얘도 하나고 얘도 최외곽의 전자가 하나니까 A, B, C는 모두 다 제일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하나니까 얘네들은 모두 다 일족 원소겠죠. 최외곽 전자가 하나다. 그러면 얘는 일족이니까 최외곽의 전자 이 하나를 버리면 얘는 A 플러스 이온이 될 거고, 얘는 이 전자 하나를 버리면 B 플러스 이온이 될 거고, 얘는 이거 하나를 버리면 C 플러스 이온이 될 거다.
최외곽에 있는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으면 얘네들은 모두 다 1가 양이온으로 변신할 거고 얘네들이 전자 상황이 비슷하니까 화학적 성질도 비슷하다 이거죠.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진다 이거죠.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서는 이제 또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지 봅시다. 전자 배치의 원리, 물론 화학원 과정에서 양자수들을 배워야 되고 S 오비탈, P 오비탈 같은 오비탈을 배워야 정확하게 정의가 되겠지만 우리는 이제 통합과학 시간이니까 현재 자체 교육과정 자체는 통합과학이니까 우리는 외우면 됩니다. 일단 통합과학 문제를 풀 때는 외워서 그냥 해결하면 돼요. 이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채워지고 두 번째는 최대 8개까지 채워지고 세 번째 껍질에도 전자는 8개까지 채워집니다. 우리는 288이라는 숫자만 알면 돼요. 그럼 이게 화학원에 가면 첫 번째 껍질에 1s2, 2s2, 2pu, 3s2, 3pu 하면서 오비탈의 전자를 채우는 걸 화학원 시간에 배울 거고 중학생 과정에서는 통합과학에서는 288만 외우면 된다. 그럼 나는 288이라는 저 숫자를 이용해서 칼슘 20번의 전자 배치를 해보면 20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8개 들어가고 세 번째 껍질에 8개 들어가고 네 번째 껍질에 2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20개 아이가. 그럼 최외곽의 전자가 2개지. 그럼 이 2개의 전자를 버리면 칼슘은 2 플러스 이온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칼슘은 2가 양이온이 될 수 있다. 1 플러스는 잘 안 된다. 칼슘은 웬만해서는 2 플러스 이온이 될 것이다. 웬만해서는 아니에요. 거의 100% 2 플러스 이온이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는 원자과 전자의 개수에 의해서 결판이 날 거고 1족 원소는 하나 2족은 2, 3, 4, 5, 6, 7 18족 원소의 원자과 전자는 0, 8이 아니라 0이라고 적혀있지. 여기 이 숫자 주변에 별표 한 3개 정도를 쳐놓으세요. (18종) 원소의 원자과 전자는 0개로 친다. 자, 그러면 헬륨, 네온, 아르곤을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헬륨은 2번, 네온은 10번, 아르곤은 18번이야. 그럼 얘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얘는 2개 다음에 8개, 10개 전자. 얘는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8개. 그럼 얘 같은 경우는 2개가 있고 8개가 있고 8개가 있지만 이놈들 같은 경우는 최외곽 껍데기에 전자가 가득 차 있지. 가득 차 있으면 얘네들은 이 최외곽 껍질의 전자 자체가 반응성이 없어진다 이거죠. 반응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응성이 있는 전자를 논하는 원자과 전자의 개수로 칠 때는 0개로 친다 이거죠. 18족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가 모두 0개입니다. 그럼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1, 2, 3, 4, 5, 6, 7, 빵 1, 2, 3, 4, 5, 6, 7, 빵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주기적으로 변하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아이들도 주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주기적으로 나타났다라는 말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아이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아이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자체를 주기율이라고 하고 그놈의 원소들을 표로 그려놓은 게 주기율 표다. 알겠죠? 그런 이야기들 가볍게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D로 와서 문제 하나, 두 개 정도 풀겠습니다. 전자 배치와 관련된 이야기 하겠습니다. 42쪽에 18번 문제. 스타트. 빠밤. 야, 장입하고 왔냐? 네. 야, 니 이거 잠바 새로 샀구나. 네. 이거 왜 안 뗐냐, 이거? 안 떼고 입고 다니라고. 까먹었어. 까먹었어. 좀더 붙이고 있어. 이게 새로 샀어. 줘봐라. 언제 샀어? 저번 주 금요일에. 야, 이거 진짜 따시겠는데. 그냥 한번 입어봐도 되나? 이거 어려운데? 이는 기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장난 아닌데. 나이키 에어. 새로 샀어? 페이스북 메시지, 인스타그램 메시지. 자, 보세요. 홍주 몇 번? 인원 몇 번? 아, 미안하다. 잠깐 때문에. 자, 요거는 숫자를 적어 봅니다. 그냥 간단하게 앞으로 공유결합, 이응결합 할 때 싹 다 숫자 착착착 적어가면서 계산해. 3개니까 요거 2, 1 적어. 무슨 의미인지 알지?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하나. 그럼 얘는 2, 8, 1. 얘는 2, 8, 7이죠. 자, 그러면 A와 B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화학적 성질은 원자과 전자를 봐라. 원자과 전자 하나, 얘도 하나. 오케이. 둘이 화학적 성질 비슷합니다. 1조 원소. 같은 주기 원소다. 같은 주기 원소는 껍질의 수를 체크해라. 얘는 몇 껍질? 두 껍질이지. 오케이. 두 껍질이면 얘는 2주기. 세 껍질이죠. 3주기. 세 껍질이니까 3주기. B와 C는 같은 주기 원소 맞습니다. 원자과 전자의 수는 최외곽 껍질의 전자를 봐라. 하나. 얘는 원자과 전자 7개지. 원자과 전자의 수가 제일 많은 놈은 C입니다. 그러면 콜. 정답 몇 번? 5번이다. 자, 믿기지 않겠지만 이 수준의 문제를 맞춘다면 1등급 나옵니다. 진짜야, 진짜. 이거 맞추면 1등급 나와요. 이걸 틀리면 1등급을 못 받는 거야. 실제 학교 시험의 수준이 이 수준입니다. 100점 받을 것 같지? 100점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걱정하지 말고 공부를 하시오. 자, 43쪽에 3번 문제. 스타트. 할 수 있습니다. 벌써 이게 안 보는 거.
여기 저번에 버스한 놓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새로 여기로 합의 봤어. 정류장 좀 힘들더라고요. 올 때는 호텔에 몇 신고 있어가지고 올 때 버스 타고 오고 오늘 올게요. 갈 때는 엄마가 항상 데려오실 거고. 올 때는 뭐 혼자 올 수도 있고. 성우 몇 번? 5번입니다. 자 여기를 보니까 여기 요거 에너지 준위를 나타냈는데 여기 첫 번째 껍질은 여기인 것 같고 두 번째 껍질은 에너지가 여기인 것 같고 세 번째는 여기 네 번째는 여기입니다. 첫 번째 에너지는 이만큼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이거 세 번째 껍질의 에너지 네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이 값들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 첫 번째 껍질이 원자핵에 제일 가깝잖아요. 원자핵에 가까울수록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더 세질 거니까 원자핵에 가까운 껍질일수록 에너지 값은 낮을 겁니다. 이게 콜. 자, 가장 안정한 수소 원자의 전자. 안정한 수소 원자라 하면 전자 몇 개 있노? 수소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걔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 첫 번째 껍질에. 제일 안전한 수소 원자라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어야 될 거니까 걔의 에너지는 A입니다. A라는 에너지를 가질 겁니다. 자, 수소 원자의 전자는 A와 B, A 에너지와 B 에너지 사이 이 공간에는 전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A와 B 사이의 에너지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D것도 맞다. 이미 D. 정답은 몇 번? 5번. 뭐 다 5번 했죠? 5번 했죠? 전부 다 5번 했죠? 오케이. 잘했습니다. 빨리 3명을 만들어야 돼. 우리 집으로 들어오래. 우리 집 아들 둘인데 이 들어오면 3명 다 다녀야 되니까. 자, 갑시다. 뒤에 문제들 안 푼 문제들 꼭 풀고 매기고 점검까지 하세요. 자, 이것만 하면서 따라오나. 자, 4번 원소들의 화학결합과 물질의 생성인데 일단 여기서 비활성기체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활성기체 반응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고 반응성이 거의 없는 아이들 18쪽 원소입니다. 18쪽 원소는 자신의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전자를 어디서 얻어올 필요도 없고 전자를 잃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거의 반응성이 없다. 반응성이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단독 원자 상태로 존재합니다. 단독 원자가 하나의 성질을 띠는 물질이라 해서 얘는 1원자 하나의 원자가 곧 분자다. 1원자 분자의 꼴로 존재합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아이들 비활성기체 18쪽 원소 반응성이 거의 없다. 헬륨은 광고용 기구. 헬륨 풍선 이런 거 있죠. 나 옛날에 그 한번 좀 깝쳐본 적이 있는데 헬륨 풍선 개체해수제 때 중학교 때. 내가 진짜 그때 우리 친구들하고 개체해수제 가가지고 개체해수제 가면 이런 풍선이 매달려 있잖아. 여기 서가지고 줄 잡아 당겨 봤습니까? 이 줄 잡아 당기면 이게 엄청 힘이 세 이게.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진짜 그때 깜짝 잘못했는데 아마 죽을 수도 있어. 줄을 상당히 많이 잡아 당겼거든. 야씨 여기서 내가 잡아 당기고 다른 친구 한 명은 저쪽에 있는 풍선 이런 씨에 잡아 당겨가지고 두 개를 뭉쳐가지고 제가 매달려 보려고 그랬거든. 진짜 이거 매달렸으면 아마 힘이 상당히 세서 아마 이렇게 동동 떠 올라갔을 거예요. 저 위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잘못 폭 떨어지면 그냥 갈 뻔했어. 방구용 풍선 헬륨 사용합니다. 헬륨 마시면은 뭐 얄궂은 소리 나오죠 목소리. 이거 근데 이거 나도 옛날에 해봤는데 이거 진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이런 거 하다가 뭐 죽었다 사는 뉴스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이 헬륨가스 이거 해가지고 네온 광고판 사용하고 아르곤은 형광등의 충전 이체입니다. 허접하게 생겼지만 이거 형광등 아닙니다. 이거 LED 등입니다. 형광등이라 하면은 집에 형광등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길쭉한 등 이렇게 탁 끼워 넣는 거 있죠. 그놈이 형광등입니다. 있나 집에 형광등? 있나? 자, 형광등의 이용입니다. 나오겠냐마는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 3개는 너희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사용하는 교과서에 그대로 있는 그림입니다. 교과서에 딱 이 그림 그대로 있습니다. 책이 비상교재고 동명고는 비상을 사용하니까 동명고가 교과서에 그대로 있는 그림입니다. 명신고는 미래엔을 사용한다. 명신고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 아니고 동명고 교과서에 있습니다. 진양고, 진양고 동명, 제1, 사면, 중앙고 전부 다 비상을 사용하고 있고 명신고만 미래엔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화학결합은 왜 이루어지는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건데 화학결합을 이루는 이유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비활성기체 그러니까 18쪽 원소와 유사한 전자 배치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18쪽 원소와 유사한 전자 배치를 하려고 하는 이 규칙을 옥텟 규칙이라 한다. 그러면 나트륨은 11번이라서 2, 8, 1이제 그럼 얘는 어쩌고 공주야? 전자를 한 개를 버리면 옥텟 규칙을 만족시켜 주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일 바깥쪽 껍데기에 전자가 꽉 찬다 이가.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버리고 나트륨 1가 양이온이 될 겁니다. 플로린은 9번이라서 2, 7이제 그럼 인마 같은 경우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여기에다가 전자 하나를 집어 넣어주면 8개 되잖아. 그럼 얘는 전자 하나를 얻어서 플로린 1가 음이온이 될 겁니다. 칼륨 19번이야. 그럼 얘는 2, 8, 1이죠. 2, 8, 8, 1 하면 19개 전자잖아요. 그럼 얘는 최외곽이 전자 몇 개니? 하나니까 이 하나를 버리면 칼륨 1가 양이온이 되겠죠. 산소 몇 번? 8번. 첫 번째 급질의 전자 몇 개? 에? 2개. 두 번째 급질은 6개. 그럼 얘는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라? 전자 2개를 먹어서 8개 채우면 되겠죠. 그래서 산소는 2-2로 됩니다. 이가 음이온이 될 겁니다. 그럼 나는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자를 적절히 얻거나 잃어가지고 나는 옥텟 규칙을 만족시켜준다. 그럼 내가 몇 개의 전자를 얻을 수 있느냐, 몇 개의 전자를 잃느냐에 따라서 화학결합의 안정성이 한가름이 나겠죠. 그럼 내가 전자를 쉽게 얻고 쉽게 전자를 잃을 수 있다면 전자를 얻어서 양이온이 되고 나는 전자를 잃어서 음이온이 되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하면은 요거는 이온 결합이 되겠죠. 난 양이온이 되고 니는 음이온이 된다면 둘이 들러붙으면 이온 결합이 되겠지.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는 전자를 얻기도 어렵고 니랑 만나서 내가 전자를 특별히 잃기도 어렵다. 그럼 우리 합의하자. 니랑 내랑 전자를 얻거나 잃지 말고 공동 소유로 가져가서 공유하자. 옥텟 규칙 그렇게 만족시켜 보자 하면은 이거는 공유 결합을 형성하게 되겠죠. 지금부터 우리는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이제 순서대로 배우게 될 겁니다. 이온 결합은 어떤 경우에 만들어지고 공유 결합은 어떤 경우에 만들어지고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은 어떤 성질의 차이가 있는지를 체크해 주면 됩니다. 자, 이온 결합. 별표 하나 더 쳐라. 자, 이온 결합이라고 부르면 자네들이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 금속과 비금속의 만남이다. 반드시 금속과 비금속의 만남입니다. 여기 여백에 적어 놓으면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이온 결합이 될 거고,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공유 결합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이온 결합. 금속은 최외곽의 전자가 한 개, 두 개, 세 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최외곽에 있는 전자 하나, 둘, 세 개 정도를 잃으면 양이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숫자를 적어보면 마그네슘은 2, 8, 2야. 이 숫자가 항상 내가 쓸 때마다 계속 같이 쓰라. 계속 그냥 익혀줘야 됩니다. 마그네슘 2, 8, 2야. 계속 내가 문제 풀 때도 항상 숫자 이렇게 적을 겁니다. 그냥. 그러면 마그네슘은 최외곽에 있는 이 전자 두 개를 잃으면 2, 8이 되겠죠. 전자 두 개를 잃었으니까 얘는 2 플러스 이온이 됩니다. 이가 양이온으로 변신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산소 원자는 8번이니까 2, 6이야 전자가. 그러면 제일 바깥쪽 껍데기에 전자가 6개밖에 없지. 그럼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려면 어디선가 전자 두 개를 얻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2, 8이 될 거예요. 전자 두 개를 얻어왔으니까 얘는 이가 음이온이 될 겁니다. 그러면 비금속 원소는 최외곽의 전자가 5개, 6개, 7개 정도니까 하나를 얻어오고 두 개를 얻어오고 세 개를 얻어와서 음이온이 되기 쉽다. 전자를 얘는 두 개를 얻어왔고 얘는 두 개를 잃었다. 하나, 둘, 세 개 정도를 잃느냐 하나, 둘, 세 개 정도를 얻느냐의 차이. 그럼 전자를 잃을 수 있는 금속과 전자를 얻을 수 있는 비금속이 만나면 이온 결합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이온 결합이 형성되려면 금속과 비금속의 만남이어야 됩니다. 금속과 비금속이 필수 요소다. 자, 그러면 뒤로 가서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봐라. 나트륨 여기다가도 숫자를 적어 봅시다. 숫자를 적어보자. 나트륨 11번이지. 2, 8, 1. 최외곽의 전자 하나니까 이 전자 하나를 버리면 2, 8 되면서 1가 양이온 되겠죠. 2, 8 되면서 1가 양이온 된다. 그럼 염소 원자 17번이니까 2, 8, 7. 최외곽의 전자가 7개니까 여기 있는 제일 바깥쪽 껍질에 전자 하나를 집어넣어 주면 2, 8, 8 전자 하나 얻어서 1가 음이온.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Na 플러스 이온과 이렇게 만들어진 Cl 마이너스 이온이 들러붙으면 NaCl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보통 이온을 표기할 때는 이 대괄호 밖에다가 플러스, 대괄호 밖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플러스에 적혀 있다라는 거는 이미 전자를 하나 잃었다는 의미가 되고, 마이너스가 적혀 있다라는 것은 이미 전자 하나를 얻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자 하나 얻어서 1가 음이온, 전자 하나 잃고 1가 양이온이 된 거다. 그러면 내가 전자를 쉽게 잃을 수 있는 금속과 전자를 얻어갈 수 있는 비금속이 만나면 이온 결합이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은 전자를 잃을 수 있는 놈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비금속과 비금속의 만남이니까 둘 다 전자를 가져가려고 한단 말이야.
전자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나도 좀 애매하고 니도 좀 애매하니까 내 전자와 니 전자를 공동 소유로 가져가자. 그럼 내 전자와 니 전자를 공유하자. 그렇게 형성되는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 할 겁니다. 공동 소유로 가져가자라는 거죠. 그럼 공유 결합의 대표 주자 H2O를 예를 들어 보면 산소 제일 바깥쪽 껍질에 전자의 개수 몇 개니?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전자가 있겠죠? 수소 전자 몇 개고? 하나밖에 없지? 수소 전자 몇 개고?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이거 수소 거는 내가 설명상 빨간색으로 표기할게요. 요리 전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뺏길 수도 있고 얘가 뺏어올 수도 있는데 산소의 전자와 수소의 전자를 공동 소유로 가져간다고. 그러면 내 거 하나와 니 거 하나를 공유하고 내 거 하나와 니 거 하나를 공유하면 산소 입장에서는 전자가 8개인 척 하면서 옥텟 규칙 만족시킬 수 있고 수소는 전자 2개인 척 하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킬 수가 있다. 수소나 헬륨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껍질밖에 없기 때문에 전자 2개만 채우면 꽉 채워. 그럼 산소는 두 번째 껍질까지 있으니까 전자를 8개를 채워야 되는데 내 전자 6개와 공유한 전자 2개를 통해서 8개를 채울 수 있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내 전자 하나와 공유한 전자 하나를 통해서 2개를 채울 수도 있다. 이렇게 전자를 채워 넣으면 니 전자와 내 전자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나도 옥텟 규칙 만족시키고 니도 만족시키고 니도 만족시키면서 우리 모두 다 옥텟 규칙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배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형성되는 결합을 무슨 결합이란다? 공유 결합이라. 이 전자 내 전자를 공유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표현해야 하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게 산소의 전자라고. 그럼 이거 하나는 수소 거, 이거 하나는 수소 거다. 그러면 이 전자들을 공동 소유로 가져갔으니까 산소 입장에서 전자 8개인 척 할 수 있고 수소 입장에서도 전자 2개인 척, 요 수소 입장에서도 전자 2개인 척 할 수 있다고. 자네들은 이 그림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누구의 전자고 누구께 전자가 몇 개고 제 건 전자가 몇 개다 이런 걸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 나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리, 베, 비, 시, 엔, 오, 프, 네. 주기율표를 정확하게 알자 또. 그러면 질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질소는 최외곽의 전자가 5개입니다. 그럼 얘 몇 개 부족하니? 3개 부족하지? 그러면 공유 결합을 3개 형성해 주면 됩니다.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 하나, 둘, 셋, 넷, 다섯, 6.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6개니까 얘는 공유 결합을 2개를 하면 됩니다. 플로린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 전자 하나 부족하지? 공유 결합을 하나 하면 됩니다. 네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 8.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 8. 꽉 차있죠? 전자가 꽉 차있으니까 지금 이 상태로 옥텟 규칙 만족하지? 그럼 전자를 공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러고 있으면 됩니다. 전자가 몇 개가 부족하냐에 따라서 공유결합이 형성되는 개수가 정해지는 거다. 공유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야 합니다. 반드시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야 합니다. 자, 그러면 기초적인 문제들부터 몇 개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49페이지에 4번 문제 스타트. 페이지 4번 문제. 전자의 개수를 정확하게 세 나가자 쓰자. 전자의 개수를 명확하게 쓰면서 문제를 풀는 이게 됩니다. 주연아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이란 몇 번? 4번. 도원이 몇 번? 4번. 그럼 다수결에 의거하여 4번이 답인가요? 자 보자. 자 연습해라 하는 사람 숫자 쓰라. 21 26 28 281 그냥 항상 쓰라. 그냥 A는 최외곽의 전자 하나지. 그럼 이거 하나 버려. 전자 한 개를 얻는다. 틀렸습니다. 전자 하나 잃어야 돼. 최외곽의 전자 하나 버리라고. 한 개일 때는 쉽게 버리라고 그냥. 자, B와 D가 안정한 이온이 되면 B가 안정한 이온이 되면 전자를 얻어야 되겠죠? 몇 개? 2개 얻어서 2, 8 될 거고 D는 전자 하나를 버려서 2, 8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전자 2개를 얻었다. 그럼 얘는 D 2-1일 거고 전자 하나를 버렸다. D 1 플러스겠지. 그럼 얘네들은 모두 다 C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될 거다. 이 예문이 맞습니다. C는 지금 현재로서 굉장히 안정하죠.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다. 비활성 기체다. 그러면 다른 원소와 결합을 형성할 이유는 없습니다. 인정. 님 자꾸 누구랑 메시지를 주고 왔냐? 여자친구냐? 그러면 엄마. 네, 아까부터 똑같은 사람 엄마가 하는 거 아니고 엄마 왜? 어디나 싶어서 그냥 기다릴 때 집에 가 있나 싶어가지고. 기다리면 됩니다. 파이팅. 여자친구는 내가 봐주려 했더만 엄마는 안 된다. 걔한테 있는 거 맞으니까. 엄마는 새끼야. 이 새끼는 수업 안 하고 뭔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 이런 생각하실 거잖아. 아, 맞지? 자 6번 스타트. 엄마 차 번호가 어떻게 돼? 1호 343. 응? 1, 2, 3, 4. 아니 차 넘어 차 넘어. 예? 엄마 차 넘어. 차 번호가 뭐나? 아니, 형 말한 거 그거 아니에요? 뭐 뭔데? 아니 괜찮아요. 2765야? 아니 아니. 그러면 3863이요. 38 63. 63 흰색 차. 회색일 거예요. 어? 회색. 흰색. 그래서 안 보이는데 여기. 주형이는 오늘 뭐 독감은 아닌데 뭐 감기 몸살 어쩌고 저쩌고 같은데. 진호 몇 번? 예, 좋아지. 주현이 몇 번? 3번? 아!
짝다구리. 자, A 2, 8, 2. B는 어떠냐? 2, 8, 6이요. 짝다구리. 얘는 최외곽의 전자 두 개죠. 이 두 개를 잃으면 A 2가 양이온 될 거고, 얘는 최외곽의 전자 6개니까 두 개의 전자를 얻어서 B 2-이온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맞죠? 자, 그러면 A는 양이온이 되고 B는 음이온이 되니까 둘이는 이온 결합 형성할 겁니다. 기억보기 오케이.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의 수, 껍질의 수는 A 이온, B 이온이니까 껍질은 두 개 잃고 나면 A 이온은 2, 8, B 이온은 2, 8, 8이니까 껍질의 수는 A 이온이 더 크다. 아닙니다. B 이온의 껍질 수가 더 많습니다. 자, A 이온과 B 이온의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 8개, 전자 8개,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는 같습니다. 콜. BD. 이게 동명고등학교 믿기지 않겠지만 1학기 1차 고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겠네요. 자, 9번 문제 스타트. 진짜 지동이 안 걸리네. 망했네. 진짜 2765. 자, 보세요. 연호마가 A고 얘는 B이고 얘는 C입니다. 그러면 대충 적어보면 A와 B 사이에는 니 거 하나 내 거 하나. 그러면 요게 B 거면 요거 한 개는 A 겁니다. 그럼 요거 B 거, B 거, B 거. 그럼 얘는 C의 전자가 되겠죠. 그러면 A와 B 사이에는 내 거 하나, 니 거 하나니까 A와 B 사이에는 한 가닥의 결합이 형성되어 있고, B와 C 사이에는 세 개를 공유하니까 B와 C 사이에는 세 가닥의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를 적어보면 요거 A의 전자는 하나밖에 없고, B는 첫 번째 껍질에 두 개 있고, 하나, 둘, 셋, 넷, 2, 4가 되겠고, C는 첫 번째 껍질에 두 개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있는 넷, 다섯 가지가 C의 전자가 되겠죠. 얘는 2, 5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B의 원자과 전자의 수는 4개입니다. B의 원자과 전자의 수는 4다. 콜. A, B, C 분자에는 삼중결합만 존재한다. 저는 삼중결합도 있고, 여기는 결합이 몇 개고, 여기 결합 한 가닥이죠. 한 가닥일 때는 단일결합이라 한다. 단일결합이라 합니다. 두 가닥이면 이중결합이라 하고, 세 가닥이면 삼중결합이라. 삼중결합만 존재한다. 틀렸고, A, B, C는 모두 비활성기체와 같은 전자를 최외곽의 전자 2개, 최외곽의 전자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최외곽의 전자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모두 다 비활성기체와 동일한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맞는 말은 이 D만 맞다. 정답 몇 번? 3번. 단일 결합 두 가닥이면 이중 결합, 세 가닥의 결합이 있으면 삼중 결합입니다. 한 가닥만 되면 단일 결합. 일중 결합이라 쓰면 어떻게 돼요? 까입니다. 두 가닥이면 이중 결합, 세 가닥이면 삼중 결합. 결합의 개수와 관련해서 내가 동명구에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학원 아이들이 나 때문에 전원 6점이 다 날아갔습니다. 7년 전에.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한테 변상 요구를 하더라고요. 7년 전에. 그래서 그 새끼들이 변상 요구를 해가지고 삼성 BP에 갔습니다. 그래서 삼성 BP를 가서 내가 탈탈 틀렸네. 아 근데 그게 뭐냐면 변상 요구는 그게 뭐 나쁜 감정으로 한 건 아니고. 근데 뭐였냐면 동명고등학교에 화학생 이땡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보면 약간 우리가 벤젠 같은 경우에는 결합이 단일 결합과 뭐 이중 결합, 단일 결합보다는 조금 세고 이중 결합보다는 조금 약해. 단일 결합보다는 세고 이중 결합보다는 조금 약해서 완자책이나 인공비나 전 세계 화학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맥머리 유기화학이나 솔로몬 유기화학이나 바우저 무기화학책이나 모든 전 세계 화학인들이 통용적으로 1.5중 결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 단일 결합보다는 좀 세고 이중 결합보다는 약해서. 그래서 우리 학원의 아이들이 벤젠은 1.5중 결합을 형성함으로 점점점점 이렇게 서술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저는 다 점수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왜 못 받았느냐? 그 동명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에는 1.5중 결합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다. 그래서 이 1.5중 결합에 해당하는 점수를 자기는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애들이 완자, 우금비, 맥머리, 솔로몬 이런 책들이 모두 다 1.5중 결합이라는 것을 공식적인 용어로 표현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정도는 점수를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못 받았습니다. 정답은 뭔지 알아? 정답은 이렇게 써야 정답입니다. 벤젠은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의 중간 정도의 결합을 형성함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것만 점수 줘. 1.5중 결합은 빵점 처리가 안 했어요.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서 제일 빡쳤던 거는 구리 이가 양이온의 색깔은 푸른색입니다. 구리 이가 양이온의 색깔은 푸른색이다. 인정? 근데 우리 어떤 학생 정모 양이 진양고등학교입니다. 여기는 구리 이가 양이온의 색깔을 파란색이라고 적었어요. 빵점 처리당했습니다.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파란색과 푸른색의 차이는 뭐야 도대체? 파란색이라고 썼다고 서술형 5점짜리 그대로 날아갔어요. 푸른색은 5점 받았다. 파란색은 빵점. 그러면 만약에 이걸 이렇게 썼다면 구리 이가 양이온은 블루 계열의 색깔이므로 이렇게 썼다면 그런 점수 줬을까 안 줬을까? 난 줬을 것 같은데. 근데 나는 파란색과 푸른색의 차이를 모르겠던데 무슨 프린트?
나는 차이를 보면 못 찍겠다. 근데 그 셈은 파란색과 푸른색은 다른 색이라고 정의를 하더라고. 그럼 우리가 내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지. 진짜 한 글자, 두 글자 차이로 5점짜리, 6점짜리 서술을 하나 날아간다고. 그럼 등급 하나 날아가는 거죠.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해줘야 된다. 우택 규칙을 만족하네, 안 하네, 이런 문구 자체도 정확하게 잘 따져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서 하나만 더 풀겠습니다. 10, 13은 안 되겠다. 저 뒤에 어려운 거요 자, 1번. 정진아, 답 나왔나? 자, 보자. A와 E가 만났다. A, 비금속, E, 비금속. B와 B의 만남이니까 공유계라. B는 여기까지가 금속이야. 얘 금속이야. 비금속이고 A는 비금속이다. B는 제외각의 전자 4개니까 A하고 4개의 결합을 형성할 수 있을 거니까 BA4다. X는 4입니다. 3 아닙니다. 4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 미금속과 미금속이죠. 얘 미금속이고 얘도 미금속이지. D는 금속이잖아. 금속과 미금속의 만남이니까 이건 이온결합. A 미금속이고 C 미금속이다. B 미금속이고 A 미금속이다. 오케이, 다 맞습니다. 그러면 얘 공유결합, 공유결합이다. 공유결합 물질은 3가지. 뒤것을 풀 수가 없네요.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생기는 것은 이온 결합 물질밖에 없다. 알고 있자.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다가 라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는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안 생깁니다. 이온 결합 물질만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생기니까 이것도 틀렸네. 정답 몇 번? 1번이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디귿 보기는 다음 시간에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의 성질을 알고 나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